네,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자, 오늘은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팀장님과 볼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또 오징어 게임이군요. 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역대급 흥행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이런 흐름은 이어집니다. 네,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네. 글로벌 가입자 이제 1억 거의 1,200만 명, 1,100만 넷플릭스. 명이라는데 예. 넷플릭스 지금 이제 1억 명 시청자 수를 지금 기록한 첫 번째 작품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28일 동안 이제 8,200만 명 시청한 네. 브리저튼의 기록을 지금 넘어섰죠. 근데 이제 1억 1,100만 명의 가입자가 뭐 다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첫 회부터 정주행을 한 건 아니고 예. 2분 이상 시청한 수치. 관심이 있었다. 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1억 명이 다 이제 1회부터 마지막 회를 다 본 건 아니고 그렇군요. 어쨌든 예. 2, 3분 이상 좀 노출됐다는 얘기인데 어, 사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뭐 한국은 물론이고 뭐 브라질, 프랑스, 인도, 터키 같은 뭐 94개에서 이제 탑 10 1위에 올랐고 그다음에 대단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공개한 바에 의하면 비영어권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예. 이제 탑 10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음,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30불 정도 있는데 네. 740, 780.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더 올린 거죠. 그렇군요. 한 20%, 15%, 20%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2분기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네.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안 본다. 드라마 안 보고 예.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나라는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글로벌적인 그렇죠. 컨텐츠가 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월마트랑 손잡고 이제 네. MD 상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TT 이제 수입도 있겠지만 예. 이제 컨텐츠 마케팅을 좀 위해서 이제 거기 나오는 피규어랜 이런 걸 좀 파는 MD 샵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드라마에서 뭐 네네. 배우가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네, 그래서 네. 월마트에서 넷플릭스 허브라는 사이트를 좀 구축을 해서 뭐 기묘한 이야기, 위쳐 같은 이런 좀 인기 컨텐츠 상품을 지금 팔고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오징어 게임도 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뭐 이 OTT뿐만 아니라 이제 음. 여기도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MD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러네요. 가지 컨텐츠까지 예.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충분히 업사이드 더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예전에 이제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귀여운 캐릭터 나온 거 보고서 저걸로 뭔 장사를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확장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보면서 네. 지금 이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넷플릭스 뭐 대표적으로 이제 OTT니까 국내에도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좀 받아왔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볼까요? 일단은 그 OTT 관련된 업체 하나랑 네. OTT의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 좀 두 가지를 좀 성격이 말씀드릴게요.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CJ ENM 최근에 뭐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좋은 종목이고요. 또 네. 하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OTT.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티빙이라고 하잖아요. OTT 지금 자체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티빙이 플랫폼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그 가입자 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네이버랑 전략적으로 제휴를 했기 때문에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티빙의 가입자 수가 한 70만 명. 어, 근데 지금 3분기까지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2배 이상 늘었는데 크네요. 올해까지 한 2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OTT 구독자 수가 좀 빠르게 유료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네. 지금 CJ 예능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다른 뭐 미디어도 있겠지만 그쵸. 이런 OTT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텐트폴 작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반기까지 좀 이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이 컨텐츠 제작을 활발히 하진 않았어요. 방송사들이. 왜냐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방송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채널을 막 다양하게 늘리거나 예. 드라마 제작을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이 살짝 좀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내년부터는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부 시장 뭐 방송사 제작 편수 좀 늘 것 같고 또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네. 이제 OTT가 많아지면 좋은 거죠. 채널. 자기네들 그게 다 콘텐츠인 거니까요. 뭐 티빙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뭐 디즈니 쪽도 그렇고 이제 OTT 시장에 좀 과열이 생기면 결국은 이제 확장성이 있는 네, 거군요. 거기다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지금 거의 11만 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8만 원을 찍고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OTT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제 컨텐츠의 어떤 수요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그렇겠죠. 때 예.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인지가 됐고 이제 하반기에 얼만큼 이제 좀 이런 드라마가 지금 제작이 돼갖고 OTT 쪽으로 납품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종목이 괜찮나요? 아니면 좀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코스닥에도 있고 그런 부분 좀 더 투자해서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컨텐츠보다는 오히려 지금 OTT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이제 투자 의견이 계속 상향돼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겠지만 OTT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현하게 되는 통신사 쪽으로 해서 뭐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보다는 좀 더 좀 불안한 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오징어 게임은 도대체 언제쯤 얘기를 그만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국내 종목들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건 또 이제 음악 콘텐츠에 또 속하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워너뮤직 스트리밍과 공연 재개에 따른 매출 회복이 전망된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엔터 쪽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주시죠. 일단은 지금 음악 시장도 네. 확실히 좀 변하고 있는 게 예. 예전에는 뭐 MP3 같은 이런 좀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원천 차단이 되면서 네. 스트리밍으로 가는. 그냥 돈 내고 듣고 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기존의 이제 음악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저작권이든지 이런 걸 갖고 사실은 앨범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수비였다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스트리밍 관련된 이제 매출이 몇 번 들었나? 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사실 이제 워너뮤직이 유니버셜 뮤직, 소니 뮤직과 함께 글로벌 3대 음반사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70여 개국의 음반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140만 개의 저작권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맞네요.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음원 사업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메이저 시장이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이제 IP를 갖고 스트리밍으로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워너뮤직이 사실 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 유튜브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체결을 하면서 네. 사실 그런 쪽으로도 계속 이제 뮤직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니 뮤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아직은 좀 비상장 사항인데 반해서 이제 워너뮤직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받기도 좀 용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38% 정도 지금 연평균 성장을 했는데 네. 2025년 되면 거의 2배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거의 있습니다. 이제 대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음원의 어떻게 보면 강자였던 이제 워너뮤직이 그 IP를 갖고 이제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에 조금씩 녹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뭐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좀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스트리밍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BTS 이제 LA에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원래 예전에 했던 이제 그런 수익 모델이죠. 네, 예. 그러니까 11월에 지금 뭐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음악 소비 채널뿐만 아니라 콘서트 재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예, 이제 사업 분야도 이제 재개되니까 티켓을 팔아서. 네, 그런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뭐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생겨난 사업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엔터주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에 집중하십니까? 엔터주 하면 이제 뭐 하이브가 솔직히 코스피, 대표적인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바꿔서 예. 카카오도 하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카카오까지? 네. 궁금합니다. 자세히. 카카오 예. 엔터테인먼트 밑에 있죠. 그게 아직 상장 안 된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요즘 SM을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엔터라기보다는 약간 종합 회사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하죠, 솔직히. 네, 뭐 영상, 미디어,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기존의 뭐 음반, 음원 제작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정말 뮤직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거기에 이제 SM이 들어오게 된다면 종합회사군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멜론도 이제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워너뮤직처럼 이제 IP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거기다 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나이 뮤직 레이블이 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인지도는 아직은 없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사실 이제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실이 엄청 탄탄한데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한가 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컨텐츠를 지금 이미 다 할 수 있을 만큼 다 역량은 돼 있어요. 뭐 그러네요. 웹툰, 음악, 드라마, 음악 거기다 또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뭐 하이브나 이제 SM 같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봐도 되겠지만 카카오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좀 그려갈 사업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아직 이제 카카오와 좀 연계돼 있다 보니까 네. 아직은 이제 뭐 골목상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조금 12만 원대를 좀 길게 횡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카카오 주가의 탄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불어넣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이런 엔터 사업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카카오도 한번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앞서서 하이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다른 3사들보다 하이브 쪽에 조금 집중하는 이유는 그 BTS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하이브는 이제 MD 판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굿즈.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워너뮤직도 보게 되면 이제 스트리밍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음악이 다양화되고 매출원이 그렇죠. 좀 다양해지는 것처럼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BTS가 거의 원 리스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브를 통한 이제 어떤 매출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이제 플랫폼을 따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죠. 플랫폼에다가 거기다 또 굿즈에다가 지금 뭐 온라인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확장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하이브를 뭐 엔터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IT 플랫폼 기업 같아요. 약간 카카오처럼 그런 측면에서 그렇군요.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색깔이라기보다는 카카오와 같이 그냥 음악 플랫폼 회사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연결고리 1번, 2번 모두 다 콘텐츠로 네.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